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꼭 가요. 제발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손에는 행사 팸플릿을 꼭 쥔 채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한국 라면 체험 행사가 열린대요. 한국의 모든 라면 브랜드가 모이는 거예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짜파게티까지요. 심지어 요리 대회도 있대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캐서린입니다. 저는 42살의 뉴욕에서 회사를 다니는 마케터입니다. 워킹맘이죠. 제 아들은 제이든이에요. 12살에 호기심이 많죠.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라면을 좋아해요. 그런 아들에게 라면 체험 행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죠. 엄마로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말은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지만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내가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라고 조용히 말했을 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열리는 한국 라면 체험 행사라니.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던 아들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작은 행사가 기대만큼 특별할까요? 엄마는 반신반의하며 마지못해 일정을 조율해 보려 했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자. 하지만 행사장이 복잡하면 오래 못 있을 수도 있어. 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방으로 달려가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뉴욕의 높은 빌딩 숲을 지나 라면 행사가 열리는 이벤트 홀로 향하는 두 사람. 그곳은 아들의 열정을 증명하듯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행사의 화려한 모습과 사람들의 흥분된 표정을 보며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행사라니 설마 진짜. 엄마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며 아들을 따라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막힐까? 엄마는 한숨을 쉬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막힌 뉴욕 시내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며 도착 예정 시간을 늦춰잡고 있었어요. 엄마, 시간 괜찮을까요? 행사는 몇 시까지죠? 뒤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엄마는 대답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부스는 철거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기념품 봉투와 치우고 있는 포스터만이 남아 있었어요. 진짜 다 끝난 거야? 라면 요리 대회도 시식도 못 해본 거야? 아들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엄마는 한참 고민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라면 좋아하잖아. 뉴욕에 한인 마트도 많으니까 거기서 우리만의 라면 파티를 해보는 거 어때? 한인 마트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반신반의하는 듯 보였지만 차에 도착하자마자 매장의 한국 간판을 보고 조금씩 흥미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마트 안은 한국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라면부터 삼양라면,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독특한 라면까지 아들은 신이 나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도 고향의 맛이 담긴 다양한 간식을 집으며 한국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즐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본 것들을 정리한 뒤 두 사람은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짜파게티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고 불닭볶음면은 치즈를 듬뿍 올려 색다른 조합을 시도해 보았어요. 와, 엄마. 우리가 만든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라면을 맛본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꼭 거창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뉴욕 한복판, 조촐하지만 따뜻한 한국 라면 파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엄마,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저녁 식사 도중 엄마가 조심스럽게 꺼낸 출장 소식에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식탁은 아들의 끝없는 질문 폭탄으로 시끌벅적해졌어요. 엄마, 김치를 먹으면 진짜로 건강해지나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면서요.
그리고 BTS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나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궁금증에 대답했습니다. 아마 길에서 BTS를 보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은 정말 많아. 엄마는 한국으로 6개월간 파견 근무를 떠나야 한다는 회사의 결정을 전하며 아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학교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번에는 내가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에 엄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신 약속할게. 내가 한국에 오지 못하는 대신 내가 한국의 멋진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많은 사진과 이야기를 가져올게. 너도 마치 함께 다녀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꼭 재미있게 다녀와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진짜 신기한 이야기 잔뜩 들려줘야 돼요. 약속. 출발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엄마의 짐을 돕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아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도 들어갔어요. 작은 한국지도와 함께 엄마의 한국모험 일지라며 직접 만든 공책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정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 일지에다가 맛있는 음식 이야기, 멋진 장소 이야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꼭 적어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물건도 사올 거야. 그렇게 엄마는 공항에서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에 엄마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 출장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내 꿈을 대신 이루어줄 모험으로 만들겠어. 이제 한국에서 펼쳐질 여정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엄마는 숙소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강이구나. 정말 그림 같아. 유난히 반짝이는 강물 위로 달빛이 비치고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엄마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비빔밥. 뭘 먹어야 하지? 결국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그 첫 숟가락을 맛본 순간 엄마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야.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 새로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동료들과 함께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 모든 경험을 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 사진 봐. 오늘 점심에 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알록달록하지?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으면 훨씬 맛있어. 영상통화로 연결된 아들은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정말 멋지다. 밤에 가면 더 예쁘겠죠? 엄마는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녁에는 한강 야경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말이 되자 엄마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 추천으로 간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처음 맛본 뒤 그 달달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아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 호떡을 먹으며 아들을 떠올린 엄마는 작은 노트에 맛있었던 음식과 방문했던 장소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영상통화는 매일 밤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네요. 나중에 꼭 같이 가서 먹어요. 약속이죠?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오게 된다면 내가 제일 맛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그땐 우리가 같이 이 모든 걸 경험하자. 한강이 흐르는 도시 서울에서의 첫 생활은 엄마에게도 화면 속으로 함께 경험하는 아들에게도 잊지 못할 시간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한강이 보이는 숙소에서 주말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고향 생각에 잠기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문을 열자마자 보인 익숙한 얼굴들.
남편과 아들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서프라이즈. 당신들 여기 어떻게? 엄마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아들은 오랜 비행 끝에 한국으로 직접 엄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보고 싶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죠. 너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엄마를 만나러 오는 길이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저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고 싶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엄마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은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용 버너와 냄비를 꺼내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꺼냈어요. 엄마, 진짜로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이런 게 일상이야.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아들이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으며 열심히 돕는 사이 남편은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냄새가 주변을 가득 채웠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함께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한국 라면 체험이야. 엄마 너무 맛있어요. 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라면을 먹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순간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았어요. 아들, 이건 라면뿐만이 아니야. 이곳 사람들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 그게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엄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여기까지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세 사람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강에서의 라면 체험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둘째 날 가족은 아침 일찍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늘어선 가게들과 곳곳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이들을 맞이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신기해요. 모든 게 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아들은 떡볶이, 순대, 호떡 등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간식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꼭 자랑해야겠어요. 엄마는 전을 파는 노점에서 바삭하게 구워진 녹두전을 구입해 가족과 나눠 먹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절에 먹는 전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남편도 따뜻한 국물에 순대를 곁들여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은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전통시장에서 배를 든든히 채운 후 가족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K-팝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블랙핑크야. 아들, 너도 블랙핑크 노래 알지? 당연하죠. 친구들한테 블랙핑크 콘서트를 본다고 하면 완전 부러워할 거예요. 공연장 앞은 이미 팬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블랙핑크의 노래를 부르며 흥분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어울리더니 공연이 시작되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무대 위에 블랙핑크 멤버들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블랙핑크의 히트곡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 이게 K-팝의 매력이야. 음악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가족은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연장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 블랙핑크 콘서트 다녀왔어.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도 먹었고. 너희도 한국 꼭 와야 해. 이날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사랑하게 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의 맛과 현대의 열정이 공존하는 한국에서 가족은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아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한국에 온 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여기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아들의 말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사람들의 따뜻함이 스며 있는 나라지. 너도 그걸 느낀 것 같구나. 가족은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강 라면부터 전통시장의 간식들, 블랙핑크 콘서트까지. 아들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며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꿈꾼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준비하면 되지.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시작해보자. 비행기에 오르기 전 가족은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불고기 덮밥과 비빔밥을 먹으며 한국의 맛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음식을 도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웃으며 다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들은 엄마의 다이어리를 빌려 한국 여행 동안의 모든 추억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국에 오겠다. 그때는 더 길게 머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친구도 사귀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 거야. 엄마와 아빠는 아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꼭 도와줄게. 너의 꿈을 응원할 거야.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자 아들은 한 번 더 약속했습니다. 안녕 한국. 꼭 다시 만나자. 이 짧은 일주일은 아들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발견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언젠가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의 파견 근무를 이어가며 여전히 새로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마주치는 서울의 독특한 풍경, 주말에 방문한 경복궁의 고즈넉함, 그리고 한강공원에서의 여유로운 순간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아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아들, 오늘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었어. 닭 속에 찹쌀이 들어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 다음에 오면 꼭 먹어보자. 영상 통화 속에서 아들은 엄마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삼계탕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국어로 삼계탕은 어떻게 읽어요? 아들의 질문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게-탕이라고 읽는 거야. 너도 이제 한국어에 관심이 생긴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국에 갈 땐 저도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받아서 연습 중이에요. 아들은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한 문장과 표현에도 도전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는 뭐가 달라요? 엄마는 아들의 질문에 답하며 점점 늘어가는 아들의 한국어 실력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이후 K-팝에 더 깊이 빠져든 아들은 한글 가사를 읽고 발음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막과 대사를 비교하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가 사랑해요로 끝나요. 이건 사랑해랑 같은 거죠? 맞아. 사랑해요는 더 공손한 표현이야.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엄마는 아들의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아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땐 내가 현지 사람들처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를 안내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녔던 전통시장도 다시 가고 싶어요.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와 나를 이렇게 연결해 줄 줄은 몰랐어.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날이 벌써 기다려지네.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열정을 나누며 꿈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가족의 대화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든입니다. 라면을 좋아합니다. 어때요? 엄마와 아빠는 박수를 치며 아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성장을 깨닫게 해준 특별한 여정이었어요. 엄마는 다시금 자신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며 아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도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아들, 내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걸 보니까 엄마도 더 열심히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추억이 정말 소중해졌어. 아빠도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 가족끼리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아들은 더 깊은 열정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 한국 여행은 내가 계획할게요. 이번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전주에서 한옥마을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더 많은 걸 경험해보자. 그리고 너의 한국어 실력을 뽐낼 기회가 되겠네. 엄마는 웃으며 아들의 계획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가족 모두에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이번 여행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여행은 나에게 한국을 사랑하게 만든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한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추억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이 여행은 단순히 낯선 나라를 탐험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대를 확인하고 사랑과 성장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다음번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더 단단한 사랑과 희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